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하루 앞두고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페드의 의사록이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오늘 밤 공개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을 했고, 시장은 9월 CPI가 전년 대비 2.3% 올라 8월 2.5%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어 장중 공개된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은 연준 위원 상당수가 지난달 비컷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럼에도 일부 위원들은 25bp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며 큰 폭의 완화에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에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로리 러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자신이 지난달 비컷을 지지했지만 앞으로는 더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연준 의사록은 꽤나 지루했지만 이것은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어. 그러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약해진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고, 일자리 증가세의 약세 가능성도 보고 있기에 여기에 필요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남겨도 증시는 연말로 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시장에선 플로리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밀턴의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지금은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한 대피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이번 허리케인의 경제적 피해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죠. 이어 구글은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 패소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흔들려 1% 이상 하락했고, 법무부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막기 위해 회사를 분사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제안을 검토 중이라 밝히며 구글의 주가는 꽤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로 인해 최근 기술주는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겪곤 있지만 이러한 약세는 매수 기회라 생각이 들며, 이러한 이유는 지금 기술 부흥과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되고 있어 현재는 변동성을 활용해 인공지능 종목에 대한 노출을 늘려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경기 부양책과 디스인플레이션, 회복력이 있는 성장, 건강한 기업 실적이란 순풍으로 지금의 높은 주가 사이에서도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향방은 오늘 밤 발표되는 물가 지표로 향하고 있어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를 기대하고 있기에 9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09%, 전년 대비 2.3% 예상을 하고 있고, 근원 CPI는 각각 0.26%, 그리고 3.2% 상승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8월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이러한 둔화 흐름세는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지난 5거래일간 랠리를 했던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132달러로 마감했고, 오늘은 엔비디아와 관련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지난 5일 연속 상승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 나타나 엔비디아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최근 각종 호재가 분출하며 지난 5거일간 11% 이상 급등했고, 앞서 엔비디아는 전날 4% 급등해 132달러를 달성하면서 이는 지난 6월 18일에 기록한 135달러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젠스당 CEO가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미쳤다고 말한 뒤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전날엔 대만의 폭스콘이 엔비디아의 블랙의 AI 칩에 대한 미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다 밝히며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 역시 현재 블랙의 칩 가격은 지금 주력인 호퍼보다 약 70%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블랙의 매출은 내년 1분기에 호퍼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 블랙의 매출은 4분기 100억 달러, 그리고 내년 1분기엔 그 3배 달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 매출 성장세 둔화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당 순이익은 여전히 시장 예상치로 돌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주가는 지난 9월 152선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현재는 22이동평균선과 52이동평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역시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9%나 증가하면서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 이날은 187달러로 마감했는데, 이로 인해 TSMC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AI 수익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하드웨어 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부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애플에 칩셋을 공급하는 TSMC는 9월 분기 매출이 31조 7,200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비록 지금은 AI 지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신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AI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발표를 하루 앞두고 1% 이상 하락해 241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테슬라는 그동안 로보택시 호재로 랠리를 이어왔지만
막상 로보택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만약 로보택시의 성능이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테슬라의 랠리는 이어갈 전망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상이 반대가 되며 테슬라는 급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 행사를 열어 로보택시를 공개해 전기차에 이어 다시 한번 혁신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지 주목이 되는데, 이에 머스크는 지난 4월 23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율주행 기술로 운영할 계획이 로보택시를 사이버 캡으로 지칭하면서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결합 같은 것으로 테슬라가 직접 차들을 소유하고 운영할 계획이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로보택시 공개일이 다가오면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어.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이 안전을 입증하지 못한 무인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지금은 수많은 기술적 장애물과 안전 테스트, 규제 승인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것을 해결하는 데 테슬라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날 S&P 500은 0.71%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792로 마감했고, 이렇게 주식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경기 부양책이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은 재정 부양에도 나서고 있어 지금 경제는 회복력이 있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어 나스닥 역시 이날은 0.6% 상승하며 여전히 22 이동평균선과 52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경제 성장과 고용이 건강한 상황이라 여기에 페드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2025년까지 지속이 돼 세계 2위 경제인 중국도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 계절적으로 나쁜 10월의 지정학적 분쟁과 대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세계 1, 2위 경제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 지출 역시 여전히 건강한 상태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기에는 좀처럼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역시 이날 1.6% 상승해 229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가는 221달러로 떨어졌지만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는 50일과 22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애플도 줄곧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1년간 빅테크가 상승할 때 유일하게 상승을 못하며 190달러와 17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 이러한 에너지가 지난 6월 폭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이러한 흐름세는 여전히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요 며칠 랠리를 했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여 6만 1000달러대가 붕괴됐고, 비트코인의 6만 1000달러가 붕괴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라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의 부양책 발표가 시장을 다소 실망을 시켰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노르웨지안 크루즈는 시티가 중립에서 매수로 사양 조정한 이후 이날 주가는 11% 상승했고, 시티는 이 회사가 주당 순이익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을 해 이는 순이익을 상승시키고 마진을 확대할 수 있어 이날 주가는 1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레딘 역시 제프리스가 매수 등급으로 밝힌 이후 주가는 약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생명과학회사인 바이오는 여러 사람들이 계열사에서 만든 제품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이날은 7%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어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인 길랩은 모건 스탠리가 과체중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한 이후 주가는 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모건 스탠리는 길랩이 소프트웨어 제공 파이프라인에서 광범위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주요 통합자가 될 수 있다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 항공우주 회사인 보잉은 기계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이날은 3% 이상 하락했고, 리튬 채굴 회사인 아카디움 리튬은 리오틴토가 주당 5.85달러에 회사를 인수한다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3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